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천대학교 입학팀에 근무하고 있는 윤태호라고 하고요.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학생들을 좀 이렇게 만나보니까 오늘 이 자리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가천대학교가 어떤 대학인지도 소개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전형, 특히나 올해 수시나 정시 쓰고자 할 때 어떤 전형이 나한테 조금 더 맞는지 안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일단 가천대학교 사립대고요. 아마 여러분들 요강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요강을 참고 드리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요강이 없으셔도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듣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간략하게 학교 소개 먼저 전반적으로 한 10분, 15분 정도 안내 드리고 그 다음에 대학 전형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천대는 사립대고요. 사립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가 딱 저는 두 가지 있다고 느끼는데, 첫 번째는 그 대학을 이끌고 있는 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6페이지 봐주시면 저희 대학의 매력 10가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이하게 첫 번째 매력을 총장 이길리 할머니가 좀 적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분이 여러 가지로 좀 유명한 분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유명한 이유, 네, 동안이에요. 네, 얼마나 동안이냐? 올해 32년생이시니까 93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굉장히 정정하시고 또 열정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총장이자 오너 총장이기 때문에 어떤 대학의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대학교, 가천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제가 좀 자랑을 본의 아니게 좀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좀 멋있는 거나 예쁜 건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데 잘난 거는 좀 듣다 보면 질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천대가 좋아하는 키워드가 뭔가라고 한다면 도전과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설명회 가면 말씀드리는 게 가천대는 CC를 좋아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어떨까? 도전과 변화를 뭐 영어로 바꾸면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가천대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많이 뽑습니다. 네, 70여 개의 학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집단이 4,800명 정도 되는 수도권 3위 정도의 규모가 있는 대학이고요. 두 번째, 특성화학과 혹은 첨단 분야 학과를 좀 선도하는 대학입니다. 저희가 대학이 이제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학령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트렌드에 맞춘 학과들,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학과들을 육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가천대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게 변화할 수 있을 만한 의지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저희 매년 중앙일보에서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고요. 사실 이 27이라는 순위가 누군가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천대 2012년에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26계단을 올려왔고요. 저희가 잘 한번 생각해보면 대학의 서열들을 올리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우리 고1은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고1 때 당연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상위권 대학부터 시작하면 스카이나 이런 라인들의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가천대는 밑에서부터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여러분들이 올해 만약에 입학하신다면 그 성적은 가장 낮은 성적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저희 입결은 매년 올라가고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입학 때보다 졸업 때가 훨씬 더 기대가 되는 대학이다. 그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대학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생기부의 어떤 특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분야부터 반도체 분야, 창업, 그리고 첨단학과, 이렇게 교육부나 다른 국가 사업들, 많이 따내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좀 가지고 와봤는데, 특히나 저 반도체 쪽, 요즘에 저희 대학이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대학가에 어떤 기사가 났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선정됐는데 크게 단독형과 동반 성전형으로 나뉩니다.
단독형으로 이번에 선정된 대학이 3개 있었습니다. 연대, 서강대, 그리고 가천대였습니다. 그만큼 가천대가 하나에 투자하고 집중하고자 한다면 온 힘을 쏟아서 저희가 투자하고 여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가천대가 이제는 또 반도체로 한 번 더 떠오를 수 있는 대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사립대 선택한다면 아까 첫 번째 총장 한번 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재단입니다. 사립대는 재단이 튼튼해야 대학이 통폐합되지 않고요. 계속해서 시설과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가천대는 길재단이라고 하는 공익재단 안에 속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인천에 길병원 있습니다. 이 길병원 치료도 잘하지만 연구도 잘하는 병원으로 정평이 나 있고요. 저희 국내 빅5에는 들지 못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적인 위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인천에만 있지만 지금 최근에 다시 서울 쪽에, 위례 쪽에 길병원 한번 사업이 조금 주춤했으나 최근에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길병원, 병원재단 말고도 연구시설도 그만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과학이나 의대, 약대 이런 계열 당연히 강세지만, 이런 연구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순수 과학 쪽, 나노물리, 생명과학, 화학, 물리 이런 쪽으로도 내가 만약에 바이오 쪽으로도 진로를 희망하고자 한다면 이런 연구시설로 진로를 정할 수도 있고, 연구시설에서 실제로 연구하는 교수님과 함께 학업을 해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메디컬 인프라 바탕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학과가 있습니다. 의대에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의대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따가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해 의대가 참 뜨거웠습니다. 의대 증원 때문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가천대가 가장 많은 인원을 증원을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40명짜리 미니 의대였다면 올해부터는 90명 증원받아서 130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이 의대 규모로 따진다면 수도권 1위 대학은 서울대입니다. 135명이고요. 2위가 이제 가천대 130명 선발하게 되고요. 해당 전형에 대해서 의예과를 선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 갈 친구들과 약대 갈 친구들도 혹시 있을까요? 지금 손들지 못하더라도 혹시나 내가 꿈꾸고 있다, 목표하고 있다, 아직 고1이다, 아직 괜찮겠죠? 그런 학생들 있으시면 앞으로 이따가 나오셔서 상담 필요하시면 해드리겠고요. 어쨌거나 사실 가천대, 의대, 약대 셉니다. 근데 이런 것들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나중에 수시 끝나고 정시 끝나고 비슷한 학과로 동일한 네임밸류의 대학을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 때 최소한 이런 전문 자격증들, 의치한약수를 좀 가지고 있는 대학으로 가시는 게 약간은 더 경쟁력 있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대학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첨단학과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첨단 분야 선도한다고. 저희 근데 발빠르게 움직여서 국내에서는 도전하지 않았던 학과들도 만들었었습니다. 인공지능학과와 배터리 전공, 요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입결이 올라가고 육성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 이렇게 빠른 시간 4년 정도 안에 9개, 8개의 학과들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그만큼 저희가 목표를 정하면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과 자본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첨단학과 하나 만들어내려면 교과 과정 바꾸고요. 교수님 모셔오고 교수님 연구 공간과 연구 장비들 넣어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 사실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가장 큰 게 대학 구조 조정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저희가 내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서 이만큼 발빠르게 첨단학과들 육성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첨단학과들에 대한 안내는 10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간략하게 꼭지별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교육부에서 사실 저희가 대학이 지원을 받아야 어쨌거나 국책사업을 따내야 여러 가지 좋은 질 좋은 사업들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 좀 가천대가 특징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건 요 소프트웨어 산업 쪽에도 많은 각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배경이 되는 건 다름 아닌 지리적 위치인 것 같습니다. 가천대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해 있고요. 성남 안에 저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그 판교에 가시면 대표적인 기업들, 네이버, 넥슨, 카카오, IT 게임 대기업들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중에 가천대가 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기업, 요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 카카오와 좀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많이 했지만 특히나 작년에 학과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클라우드 공학과라고 하는 계약학과고요. 앞에 보시면 채용 조건형입니다.
네, 12페이지에 조금 더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입학과 동시에 등록금, 전액을 4년 동안 카카오와 학교에서 후원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취업이 보장된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좀 경쟁률이 좀 셌습니다. 네, 총 30명 뽑았는데 정시로 9명, 수시로 21명 뽑았습니다. 가천대에서 수시 중에 제일 유명한 전형, 제일 인기가 많은 전형은 단연코 논술일 겁니다. 논술로도 7명 뽑았고 종합으로 7명, 교과로 7명 이렇게 뽑았었는데 논술에서의 평균 학과들 경쟁률은 25대 1이었다면 이 클라우드는 13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실질 경쟁률은 조금 처참하게 내려가긴 했습니다. 네, 그런 이유들은 전형 안내에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천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교과들 좀 가져와 봤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신나고 재밌진 않습니다. 네, 공부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깔려 있다는 점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 네, 하와이 갈 기회 있습니다. 가천대 학생이라면 하와이는 한 번쯤 가볼 수 있다는 건데 하와이에 어떤 시설이 있냐? 기숙형 어학센터라고 하는 기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텔을 리모델링해서 기숙사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한 8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안에 풀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게 프로그램은 3주짜리와 15주 교환학생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3주는 방학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에 가셔서 여기서 공부도 하시고 실제로 공부는 어학원에서 하거나 아니면 주립대, 하와이 주립대 가서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가장 좋은 건 위치적인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있는 요 배경이 되는 와이키키 비치까지 여기를 가야 진짜 제대로 하와이를 다녀왔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희 기숙사에서 저 비치까지 걸어서 5분입니다. 네, 구글맵 찍어보시면 도보로 5분 정도이기 때문에 접근성만큼은 정말 어느 대학에 하와이에 기숙사가 있는 대학이 없기도 합니다. 가천대만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학생들 가천대 학생이 된다면 이렇게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찍어왔던 사진이고요. 이런 하와이의 물빛들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으니까 가천대 오신다면 하와이는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 좀 독특한 제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교 자체도 도전하고 변화하는 대학이지만 이제는 학생들한테까지 도전하라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창업인데요. 대학에 다니다가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창업을 이제는 전공으로 인정해줍니다.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내 다른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시간을 뺏기지 않고 창업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사업계획성을 인정받는다면 저런 1.5억 원의 창업 자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인문사회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취업할 때 좀 고민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고시 준비하는 친구들, 공무원, 회계사, 노무사, 변호사 이런 친구들 위해서 고시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고시간 들어가서 편하게 공부하시면 되시겠고요. 당연히 가장 좋은 건 장학제도겠죠. 네, 현금성 장학금. 준비하는 동안에도 장학금 주고 합격하면 남은 학기 등록금은 다 내준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취업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장학금도 넘어가겠고요. 기숙시설은 한 3,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캠퍼스 경기도 성남과 경기도 인천에 두 군데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두 군데 캠퍼스 모두 기숙사를 가지고 있으나 1학년 1학기 때는 통학거리 100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여기 세종이나 청주 쪽에서 지원한다면 떨어질 확률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통학거리 100이기 때문에 더 밑에 있는 지방 대구, 부산, 경남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거리 50에 성적 50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학교 위치 안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서울 지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선을 한번 파란색으로 그어봤습니다. 네, 이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인서울대학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이제 점점 눈이 넓어질 겁니다. 우리 고3이 되면서 그런 좋은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죠? 여러분들 고1 때보다 고3 때 아는 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서울 좁은 땅에 들어가기보다 경기도권에 아주 서울에 딱 붙어있는 가천대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가천대 위치 어딨냐? 경기도 성남이라고 하는 아주 서울에 맞닿아 있는 송파 바로 밑에 지역에 있고요. 크게 캠퍼스는 두 군데입니다. 인천과 성남. 그래서 인천에는 어떤 학과들이 있냐? 메디컬 캠퍼스라고 해서 의대, 약대, 간호, 보건과학 계열. 그래서 뭐 치위생학과, 물리치료, 방사선, 뭐 응급구조 이런 학과들 있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모두 성남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캠이 되는 성남의 위치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 서울권 대학을 가고 싶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어떤 브랜드 네임, 뭐 학교의 브랜드 파워도 있겠지만 서울의 인프라를 즐기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전 강남이라고 생각하는데, 강남이나 뭐 삼성이나 압구정이나 모두 다 지하철로 30분 이내로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잠실역 15분 나오는데, 네, 운전해서 그래서 새벽에 가시면 15분 정도면 갈 수 있긴 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요. 뭐 수서역까지 SRT가 뚫렸죠. SRT가 있는 수서역까지 가천대에서 두 정거장, 굉장히 편한 교통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서울에 사실 뭐 어느 대학과 견주어도 접근성만큼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캠퍼스 모습 한번 볼 텐데, 성남입니다. 건물 13개, 14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 까딱 실패해서 저기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여기 위에 다니기 시작하면 아마 중간에 집에 가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사도 조금 있는 편이고 학교가 꽤 크기 때문에 한 바퀴 돌려면 한 40분, 50분 걸리실 텐데, 자, 그런 학생들 위해서 학교에서 준비해 놓은 건 이 귀여운 전기차 무당이라고 불려요. 이 무당이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여러 가지 캠퍼스에 좋은 장점들 많지만 지하철역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지하철에서 내리시면 바로 학교 앞이에요. 학교가 바로 개찰구 내리시면 여기기 때문에 바로 앞에 에스컬레이터 있겠죠. 타고 올라가시면 그때부터 학교 땅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실 거 뭐 올리브땡, 뭐 던킨 어쩌고 뭐 이런 개인 카페, 개인 밥집들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뭔가 촬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상호명을 좀 말하기가 그랬습니다. 작년에 생겼던 거 요거 가장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가천대는 스세권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예, 스타벅스가 학교 건물 안에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교내 건물 안에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는 대학이 많이 없죠. 서울에 가시면 뭐 대표적으로 이대, 뭐 이대와 복지시설은 동급인가? 라고 착각해 주시면 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 안내는 간단하게 좀 맞춰봤고요. 이제부터는 전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 소개는 고3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고1, 고2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소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입시 전형 안내 한번 들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성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어떤 전형에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정시까지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시 준비한 학생 손 들어볼까요? 라고 하면 잘 안 들더라고요. 네, 모두 다 본인의 실력을 숨기는 건지. 어쨌거나 좋습니다. 자, 정시로 27% 적게 뽑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 모집 단위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300명 가까이 뽑습니다. 이 1,300, 400 정도 되면 작은 규모의 서울권 여대, 수시와 정시 합친 규모와 거의 맞먹고요. 그래서 정시 준비한 친구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시는 여러분들의 보험입니다. 정시 잘 보시면 가천대 안 올 거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정시도 끝까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합격할 수 있는 수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실기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논술과 교과, 종합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일단 가천대에서 가장 유명한 건 논술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 말씀드려 본다면, 자, 보세요. 논술은 1010이죠. 교과도 1000 가까이, 종합도 1000 가까이인 것 같지만 종합은 안에서 쪼개집니다. 교과도 안에서 세 가지 분야로 쪼개지죠. 종합은 이거 하나로 끝입니다. 그래서 단일 전형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모집 요강 36페이지 보시면 전형별로 학과 몇 명씩 뽑는지 나오는데 어쨌거나 논술이 제일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간호 같은 경우에 80 몇 명 뽑거든요. 논술 2등으로 들어가나 논술 70등으로 또 들어가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논술로 가장 많이 지원하는데, 두 번째 장점은 이겁니다. 수능 이후에 봅니다. 수능 이후에 본다는 얘기는 수시 원서 접수 때 논술로 한 장 쓰고 수능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능을 봤더니
수능이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가천대 오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결시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수능을 봤는데도 가천대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꼭 가고 싶다. 그때부터 논술 준비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논술,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보다 쉽게 나오고요. EBS 교재 2개 가지고 만듭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거 2개 가지고 교과서 연계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문제들만 나오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작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천대 논술은 일단 국어랑 수학을 둘 다 풀어야 하고요. 인문이나 자연계열 동일합니다. 어쨌거나 국어 문제, 이 정도의 제시문과 문제 난이도에서 나오고요. 네, 정답도 이렇게 짧게 나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빨간 글씨로 3점, 3점 이렇게 적혀 있죠. 한 문제당 10점 만점인데 부분 점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 3개 중에 하나라도 맞추면 부분 점수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 수학 문제 보겠습니다. 참고로 수학 포기하는, 수학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수학의 범위, 출제 범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 과목, 기하, 미적, 확통 안 들어갑니다. 수, 원, 수, 추 요거만 들어가고요. 정답 어느 정도로 나오냐? 자, 요 정도가 수학에서의 정답이기 때문에 풀이 과정 누구나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교수님들이 수기 채점하기 때문에 풀이가 다르더라도 그 과정이 정답까지 가는 과정이 맞다면 정답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의논술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설명회 끝나시면 문 뒤에 모의논술 문제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한번 유형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가천대 일단 특징 하나 있습니다. 전형 매년 다릅니다. 작년에 달랐고요. 재작년에 달랐고요. 내년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 달라진 거는 올해부터는 논술 100입니다. 네, 작년까지는 교과 20%에 논술 80이었으나 올해는 논술 100으로 가고요. 다만 한계, 허들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는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능에서 한계 3등급 이내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탐, 사탐 상관없고요. 한계 3 맞출 수 있으면 일단 가천대 최저는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클라우드 공학과 135대 1의 경쟁률이었다고 논술에서. 근데 자세히 보시면 클라우드, 네, 수능 최저가 조금 잔인하죠. 네, 2합 4입니다. 2합 4 정도 맞추는 실력이면 어디 갈까요? 네, 저기 서울권에 있는 네, 건대나 뭐 동대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클라우드는 이런 최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135대 1이었으나 실질 경쟁률은 네,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좀 낮았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논술의 범위고요. 총 15문제 풉니다. 그 중에 80분 안에 푸는 거라서 한 문제당 5분 정도, 조금 넘는 정도의 난이도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문계열을 쓰나 자연계열을 쓰나 똑같이 국어, 수학을 푸나 차이는 국어는 인문계열은 국어를 좀 더 많이 풀고 자연계열은 수학을 조금 더 많이 풀게 된다. 자, 그러면 작년에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들어왔냐? 네, 사실은 4, 5등급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학생들이 맞췄던 개수의 평균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올해부터는 논술 100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교과 등급이었고요. 위에가 논술 맞춘 개수였습니다. 자, 총 15문제 중에 14개 이상 맞추고 들어온 친구들은 굉장히 극소수였습니다. 인문계열의 평균은 10개에서 12개 정도, 자연계열의 평균은 11에서 13개 정도가 가장 안정적인 합격선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분포도를 보시고 하나의 좀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건 굳이 우리가 논술로 쓰고자 한다면 내가 원하는 학과로 바로 들어가기에 성적이 좀 모자르다,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학과 커트가 조금 낮은 인문계열이나 모집 단위가 조금 더 큰 그런 학과로 들어가서 전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천대는 전과를 굉장히 열어두는 학교고요. 입학 정원에 100%까지 열어놨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성적 2.5. 시기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1학년 끝나는 2학년,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3번의 기회를 주고요. 인문에서 자연, 자연에서 인문 다 가능합니다. 제한되는 학과만 제외하고요. 제한되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살짝 스쳐간 의대, 약대, 뭐 간호, 예체능 이런 양심 없는 학과들은 안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학과들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심리, 경찰행정, 뭐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뭐 화학 다 됩니다.
일반적인 학과들은 다 되기 때문에 전과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혹시 아까 의예과 준비하는 친구 했는데 손 못 든 친구, 예, 가천대는 이제 많이 뽑다 보니까 의예를 논술로도 뽑기 시작했습니다. 논술 100이고요. 다만 한 가지 허들, 근데 이 허들이 조금 셉니다. 아까 가천대 논술은 1개 3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예과는 3개 하나입니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합 3.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친구들 개별적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논술은 잊어버리세요. 이제 학생부 우수로 넘어왔습니다. 내신 잘 관리해서 가는 거고요. 최저 조건은 이겁니다. 2합 6. 일반 인문이나 자연은 네, 수능 최저 2합 6입니다. 국영수 탐구, 2의 4, 3의 3, 1의 5 다 관계 없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반영하냐? 가천대식 내신이 뭔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매년 바꾼다고. 올해 이거 다 바뀌었습니다. 자, 올해부터 우수한 교과 순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인문계열 지원하면 국영수 사회, 자연계열 지원하면 국영수 과가 반영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간호과를 지원할 거면 국영수 과학만 반영이 될 거고요. 그 중에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 수학이 거의 1, 2등급대다. 그러면 그게 40% 들어갑니다. 반대로 국어를 되게 못해서 국어가 4, 5등급대다. 그 성적은 10%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내신 평균 3.0, 3.1이 가천대식으로 하면 그것보다 0.3, 0.6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개개인마다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한번 나중에 직접 산출 프로그램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작년에 들어왔냐? 일반적으로 2후반 3초 정도 되는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전체 학과를 다 나열하긴 힘들어서 이렇게 단과대학으로 만들어 놨고요. 이 학과별로의 결과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등급대나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등급대 가천대식 내신이 아니라 평균 저희의 내신으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천대식 내신으로 했을 때는 적어도 이 성적보다는 약간은 올라가줘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혹시 해당이 없으시겠죠? 대부분. 네. 혹시나 해당 있는 친구들은 그냥 이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수능 최저 없다. 네. 이런 점. 그래서 수능 최저 없기 때문에 일반 교과 우수로 왔을 때 사실 농어촌이랑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내려가는 편이다.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올해 가장 조금 뜨거운 전형이었습니다. 이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이었는데 원래 있는 전형이었는데 전형 방법을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건 면접 잘 보고 들어오는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1단계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7배수를 선발하고요. 대부분의 인원을 자유전공으로 선발합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자유전공 321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곱하기 7배수만큼 2200명 정도의 학생들을 1단계로 그것도 진로 선택만 보고 선발한다는 점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고요. 자세히 보시면 면접이 똑같이 50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면접에서 굉장한 변별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1단계 합격하기 위해서 최저 조건입니다. 교과별로 진로 선택을 다 보는데 이 반영되는 교과는 국영수 사회과학입니다. 자유전공 선택했을 경우에 자 그랬는데 예를 들어 국영수 사회과학 중에 고등학교별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없다 그럼 지원 못하냐? 아닙니다. 사회가 없으면 국영수 과학만 반영할 겁니다. 4개에 해당되는 진로 선택만 볼 거고요. 어쨌거나 1개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진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저희가 예상하는 건 반영되는 진로 선택 과목들의 성취도가 올 A거나 B 하나 정도는 7배수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자유전공 지원했을 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22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본인 계산하셨을 때 주요 교과의 진로 선택이 A가 얼마나 많고 B가 얼마나 적은지 이 점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고2인 학생들은 이 전형을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내년에 또 바뀝니다. 네, 안타깝지만 네. 진로 100으로 가는 건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요 점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면접을 보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면접 보는 거 크게 두 개 있습니다. 종합과 지역균형. 자,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지역균형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공통점은 생기부 기반이라는 건 똑같지만 가장 큰 건 진학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면접에서 진학 의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일단 기본은 생활기록부 안에서 여러분들 세특 보고 이런 활동들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좋아했고 어떤 학생인지 질문할 거기 때문에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전공이 아니라 특정 계열이나 특정 학과에 대한 학업이나 진로 계획이 굉장히 뚜렷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특에 나와 있는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활동과 엮어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진학 의지를 이건 조금 더 많이 보게 될 거다. 왜냐하면 자유전공으로 뽑는 거고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종합으로 준비해놓은 친구들보다 어떤 생활기록부의 방향성이나 관심도가 조금 바뀌더라도 그런 것들은 면접 자리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지역균형, 사실은 작년에는 진로 선택만 보지 않았죠. 그래서 일반 선택과 같이 봤습니다. 작년에 3점 후반대 학생들이 성적으로 들어와서 면접 잘 보고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이거 다 상관없겠죠. 진로 선택 올해이냐 아니면 B 하나 있냐 그리고 진로를 얼마나 많이 들었냐 동점자 처리해서 어떻게 갈릴 것인가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람개비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입니다. 가천대는 굉장히 특징이 뚜렷합니다. 일단 종합 작년보다 바뀐 거는 서류 4에서 5배수로 늘렸습니다. 그만큼 면접을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고요. 서류를 더 많이 뽑아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서류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 저희는 학업 역량을 굉장히 적게 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교과 성적도 굉장히 우수한데 바람개비를 쓰겠다. 그러면 굳이 저희 대학보다 다른 대학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만큼 저희는 성적보다는 단순한 성취도보다는 그 생기부에 나와 있는 인성과 계열 적합 내용들을 많이 보겠다는 거고요. 세특, 창체, 행특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어떤 활동들을 했고 관심사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것보다 그런 관심사들이 어떻게 확장이 되고 연계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면 훨씬 더 학업과 관계없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면접에서 유의사항은 오늘 말씀드려도 대부분이 기억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원론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요거 하나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합전형이지만 약간 특이한 전형이 있습니다. 조기취업 계약학과 전형인데 요거는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학생들은 정말 취업이 목표인 학생들 가천대 입학이 목표면 이 학과는 조금 적응하기 힘듭니다. 장점과 단점이 극명한데 장점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조기 취업이라서 조기 졸업입니다. 4년제 3년에 졸업할 거고요. 빨리 졸업하고 두 번째 장점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결정됩니다. 취업할 곳 100% 걱정 없이 갈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장학금입니다. 1학년 때 100% 나오고요. 2학년, 3학년 때 50%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단점 세 가지는 1학년 때 60학점 이수해야 하고요. 그렇게 들으시려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풀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2학년, 3학년 때 실무를 병행한다고 나와 있죠. 실무를 병행한다는 얘기는 월화수목은 기업에 가서 일하는 직장인이 되는 거고요. 월급 받고 금토는 다시 대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주 6일제로 2년을 하시면 졸업입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이거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합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조금 박살이 난 편입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조기 취업은 저만큼 잠재력이 큰 친구들을 뽑고 있다는 점이고 바람개비 전형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은 보시면 3.9라고 나와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학업 역량을 적게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 성적이 4.0이라 불리하고 2.5라서 유리하다. 그렇게 하시면 가천대 종합은 굉장히 방향이 다르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저희가 보여드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 X점, 면접 떨어진 겁니다. 서류는 다 붙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미등록, 면접까지 붙었는데 타대학 가는데 인성 조금 세분한 친구들이고요. 마지막 동그라미는 1학년까지 등록한 아주 착한 가천의 푸른 피가 흐르는 신입생들입니다. 자, 이걸 다 보여드린 이유는 어쨌거나 원하시는 학과로 한번 보세요. X나 세모나 동그라미나 1단계 서류는 붙습니다.
근데 저희 면접도 5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면접을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경영학부 보시면 2등급부터 3등급 쭉 있고 4등급 있죠. 합격한 사람들도 파란 점이 시작되는 게 2등급 후반부터 3등급, 4등급, 6등급도 있습니다. 이만큼 면접에서 어떻게 했고 내 생기부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천대 종합을 합격하는지, 최종 합격하는지가 결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엔 저희가 4배수 선발했습니다. 서류에서.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리는 이유는 4배수로 들어와서 1단계를 끄트머리로 합격했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이 자료를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는 5배수입니다.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서 면접에서의 변별력을 조금 더 키울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시는 끝났습니다.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고 하셔도 되고 이따가 개별적으로 하셔도 되겠고요. 정시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에서 기억하실 건 두 가지인데 가천대 많이 뽑습니다. 가나다군 다 뽑고요. 자, 두 번째는 국어랑 수학 성적 중에 조금 더 잘 본 거 쳐준다. 요거 두 가지면 기억하시면 되겠고 결국 정시는 어떻게 잘 가냐? 예, 수능 잘 보셔서 코엑스 와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천대 그러면 정시 성적은 어느 정도냐? 저희는 100분위 점수를 활용하고요. 수능 등급 나오는 거 옆에 100분위 점수 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등급으로 쳤을 때 네, 2후반 3초 정도 되면 어떻게든 합격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하나에서 2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정시 성적 높습니다. 정시가 매년 올라가요. 작년에 비해서 인문과 자연 1.2씩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입결 컷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입학 때보다 성적대가 졸업대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대학이기 때문에 정시가 매년 더 올라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오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기 약학대학이 굉장히 86점 약해 보인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작년까지는 약학대학이 안에 약학과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약학과와 바이오로직스 신설학과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시 성적대가 약간은 낮아 보인다는 점. 그리고 학과별로 점수를 궁금하신다면 똑같이 저희 정시 결과도 공개하니까요. 나중에 입학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금 한 1시 40분 정도 됐는데 남은 시간은 질의응답 받는 시간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